반갑습니다. 캐드 강사 매운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ATC 2급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이도는 아무래도 좀 더 쉬웠던 문제부터 해서 점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보여지는 문제들은 저작권이 이제 ATC 협회, 옛날에는 ATC 협회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 ATC 센터라고 이제 명칭이 좀 바뀌었고요. 홈페이지를 좀 안내를 해드리면은 여기 보시죠. eatc.co.kr 이렇게 여기까지만 치시면 될 거예요. eatc.co.kr 여기에 많은 문제들이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올라와 있는데 뭐 회원가입을 좀 하셔야 돼요. 개인 사진도 있어야 되고요. 스캔을 해서 사진을 미리 준비하시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이제 로그인을 해봤는데 시험 정보에 들어가서 기출문제 들어오시면은요 이렇게 최근에 출제됐던 문제들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참고로 제가 뭐 한국 ATC 센터에 뭐 소속된 사람 강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이 ATC 이 홈페이지에서 많은 문제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고 또 이제 시험을 관리를 하고 있는 이제 그 기관이라고 해야겠죠. 기관이다 보니까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험 접수를 할 때도 여기 홈페이지 들어와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이제 시험 접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시험 접수 버튼이 있죠. 시험 접수 눌러서 이제 일정도 나와 있고 이렇게 원하는 날짜 최근에 이제 두 번 6월 28일이니까 이 이후에 이제 날짜가 2회차 그러니까 두 번에 대한 시험 시험 일정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어요. 7월 28일하고 14일인데 14일이 이제 지나게 되면은 그 다음 거 이제 8월 달께 올라오겠죠. 14일 거 10시 이제 시간도 두 개가 있죠. 1부 시험, 2부 시험인데 이제 시간이 오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10시 시험 보시면 되는 거고 오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2시 시험을 이제 보시면 되겠죠. 문제는 거의 흡사한데 아마 조금씩 틀려요. 같은 날에 나오는 문제는 오전 타임이 뭐 이렇게 문제 나왔다고 하면 오후 타임은 문제가 흡사하지만 좀 틀리게 나오죠. 그래서 ATC 1, 2급 그리고 3D 맥스 1, 2급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그 많은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TC 센터에서 이제 그 전산응용 기계제도와 비슷한 시험을 또 만들고 있다고 하고 상당히 난이도 있는 문제라서 이제 자격증의 좀 뭐랄까 인지도를 좀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지역도 이제 경기, 강원 다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가 되겠고 저는 학원 이제 현재 ATC에 가입되어 있는 이제 시험장 학원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원하는 거 선택하시고 버전 같은 경우 이제 솔직히 아무 버전으로 봐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어디에 접수하냐에 따라서 약간 틀려져요. 2014 버전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10버전, 15버전도 있고 어디에 접수하냐에 따라서 살짝씩 좀 바뀝니다. 이렇게 지금 한림 기술 전문 학원 같은 경우는 15버전, 17, 18버전까지 다 있네요. 상당히 응시 버전이 많은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세한 거는 이제 로그인 여기 회원 가입을 하시고 좀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제 1588-0163 여기 전화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여기에 여기랑 뭐 이렇게 조인을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안내차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리는 문제들이 전부 다 요 ATC 센터 여기에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이제 상업적인 목적으로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제 ATC 이쪽 협회랑 전화를 해서 알아본 바로는 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사용 안 하면은 얼마든지 도면을 보고 이렇게 강의를 해도 상관없다라고 이제 허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문제가 될 시에는 전부 다 삭제를 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통화도 해봤고 일단은 그래서 잠깐 안내를 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난이도 낮은 걸 먼저 가지고 와서 지금 풀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은 치수가 가장 많이 주어지는 게 이제 정면도 140과 80 가장 큰 걸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140과 80입니다. REC 엔터. 스타트 포인트 클릭. 자, 레이어를 모델로 두고 그리는 게 맞겠죠.
기본이 이제 검정색 선들은 전부 다 모델선이기 때문에 자, REC 엔터 시작점 클릭 골뱅이 140,80 엔터. 자, 얘는 이제 폴리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X 엔터 물체 선택 엔터를 해서 분해를 해 놔라. 안 하면은 감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라인 엔터로요. 자, 정면도니까 가장 좌측을 위로 올립니다. 적당히 올려서 클릭, 또 적당히 오른쪽으로 가서 클릭, 적당히 내려서 적당히 내릴 때는 정면도보다는 더 낮게 내려주세요. 클릭, 종료. 좀 뭐 틀 만드는 거는 앞에 강의에서 다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라인으로요. 가장 하단을 오른쪽 TR 엔터 2번 지울 거 지워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라인 엔터로 꺾이는 점에서 45도선 왜 필요한지 아시죠? 자, 라인 엔터 가장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요. 다시 한번 라인 엔터 오른쪽으로 선을 뻗어냅니다. 자, 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평면도의 높이가 80이라 주어졌어요. 자, 5 엔터 80 엔터 그래서 80을 내려옵니다. 자, 라인 엔터로요. 교차점에서 수직으로 내리면은 우측 면도의 너비가 결정이 되는 거죠. 우측 면도의 너비가 80mm가 되겠더라. 요 높이가 80이니까. 자, TR 엔터 2번. 필요 없는 부위를 빠르게 지웁니다. 자,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얘도 딜렛을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치수를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셋 14. 옵셋 14 정면도에서 14mm 올라가라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옵셋으로 32mm가 올라가라. 32mm가 올라갔고요. 자, 라인 엔터로 중간에 센터선을 하나 그립니다. 이놈은 센터선이라는 거죠. 레이어를 미리 좀 바꿔 놓으시면은 헷갈리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5 엔터 32 엔터로요. 클릭해서 왼쪽으로 한번,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한번, 64라 되어 있는 걸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TR 엔터 2번으로요. 지울 부위는 빠르게 지워줍니다. 자, 더 이상 했다가는 이제 바둑판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많이 혼동이 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쯤 됐으면은 트림을 미리 한번 하고 넘어가겠다. MA 엔터. 자, 클릭해서 클릭하면 되겠죠. LEN 엔터, DE 엔터. 자, 5mm 정도 해볼까요? 5 엔터. 위로, 위쪽 부분 한번, 아래쪽 부분 한번 클릭을 해서 살짝씩 늘리는 거죠. 5mm라고 하는 거는 뭐 대충 없어요. 그냥 적당히 누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대충 그냥 5mm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제 한 겁니다. C 엔터로요. 하단의 중간점에서 중심을 잡아주시고요. 19 엔터. TR 엔터 2번으로 잘라주시고 여기도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인 엔터로 여기 끝점과 끝점을 새롭게 선을 그려주시고요. MA 엔터 중심선을 클릭해서 요놈을 중심선으로 바꿔주셔야겠죠. 종료. 자, 근데 얘는 이제 중심선이요. 이렇게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바깥쪽으로 넘어가는 선이라고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거꾸로 이제 짧아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선이 좀 짧아졌죠. 왜냐면 넘어가 버리면 여기 있는 모델선하고 겹치기 때문에 안 돼요. LEN 엔터, DE 엔터, 마이너스 2 엔터. 마이너스 2 정도만 줄여볼게요. 적당히 줄이면 됩니다. 여기도. 자, 오른쪽 부분 클릭, 왼쪽 부분 클릭 해서 정확하게 모델선하고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출력을 하면은 죄다 검정색인데 이게 붙어버리면은 어디까지 모델인지 혼동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중심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깥으로 넘길 수 있을 경우에 넘겨주셔야 되고, 자, 넘겼을 경우 겹치게 되면은 거꾸로 짧게 표현을 하면 되겠더라. 이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 경사선을 한번 그려보겠는데요. 여기 26mm가 주어졌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뭐 방법이 다양할 수 있겠는데요. 명령을 좀 활용해 볼까요? 자, 이거 지금 각도가 40도가 주어졌어요. ATC에서 각도가 나오잖아요. 그럼 가장 좋은 명령어는 로테이트예요. 로테이트. 우리 회전하는 거 아시죠? 로테이트. R로. 자, 일단은 각도가 주어졌어. 그럼 무조건 로테이트를 생각하는 게 제일 우선이 될 것 같습니다. R로 엔터. 자, 회전을 하겠다 이거예요. R로. 자, 어떤 선을? 요 선을. 왜 이 선이냐? 지금 치수를 보면은요. 이 40도 잘 보세요. 내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건 이 경사선인데, 이 경사선은요 수직에 대해서 40도다라고 주어졌거든요. 화살표를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40도다라고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은 이 선을 가지고 회전을 해야만 40도가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굉장히 쉬운 원리죠. 갑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R로 엔터. 회전을 물체하는 이 수직선
클릭을 하고 엔터. 자, 고정이 될 지점 클릭을 하는데 하단 요점이 고정이 돼야 돼요. 예,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냥 40을 쓰면 안 돼요.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0이야. 자, 마이너스 40은 마이너스 40인데 원본은 유지를 하고 복사본이 회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C 엔터 들어가야죠. 자, C 엔터 들어갔으면은 마이너스 40 엔터 이렇게. 그럼 이제 원본은 있고 복사본이 회전을 딱 하는 거죠. 예, 마이너스 40이니까 이쪽 방향이죠. 플러스를 해버리면 얘가 이쪽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쵸? 예, 다시 해볼게요. R로 엔터, 회전할 물체 선택 엔터, 고정이 될 지점은 요점. 클릭, C 엔터, 마이너스 40 엔터. 이렇게 예, C 엔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로테이터로 일단 각도를 맞춥니다. 각도는 이제 40도 맞았습니다. 예. 의심이 되면은 각도 측정을 해봐야겠죠. 각도 측정하는 단축키. 제가 이제 CAD 2D 명령어 이제 동영상 강의할 때 이제 치수 기입을 할 때 단축키를 안 썼는데요. 요 ATC 할 때는 내가 단축키를 한번 해볼게요. 각도는 DAN. DAN. 요게 이제 단축키입니다. 각도는 dim angle 해갖고 줄여서 DAN. 자, 해볼게요. DAN 엔터. 그럼 해당하는 두 선을 클릭하면 돼. 요 선과 요 선을 클릭합니다. 어때요? 나오나요? 확인됐어? 그러면 종료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요 놈을 이동시키겠습니다. 이동하는 명령 M 엔터. 이동할 물체 선택 엔터. 자, 한 점을 클릭을 해요. 자, 요 선에서는 요 하단에 요 점을 찍을게요. 그리고 어느 방향? 윗방향으로 맞춰놓고 26 엔터. 이렇게 여기 26으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26을 올린 거죠. 이해되시죠? 뭐 이게 싫다. 이게 싫으면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옵셋으로 처음부터 26mm 잡아요. 이렇게 바닥을 26을 띄워서 이렇게 잡아 놓으세요. 여기를. 그리고 R로 엔터, 회전할 물체 선택 엔터, 고정점을 26인 지점. 여기를 고정으로 딱 찍어 주시고 C 엔터, 마이너스 40 엔터 하면 되죠. 이 자리에서 그냥 로테이트를 바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선 자체 그리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그냥 바로 그냥 여기서 로테이트해서 이동을 한 거죠. 구매에 맞게 사용하세요. 뭐 이 방법이 좋다, 저 방법이 좋다라고 말을 못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좋아요. 종료합니다. 자, 일단 이 선은 이제 딜렛으로 지우고요. 자, TR 엔터 두 번으로 여기를 지웁니다. 연장은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나요? TR과 EX는 서로 쌍둥이다. 왜? 내가 지금 TR 엔터 두 번으로 트림을 지금 활성화 시켜 놓은 상태거든요. Shift를 누르고 클릭하면 연장이 된다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요거 기억해야 돼요. TR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잘 잘라서 내가 잘 자르다가 갑자기 연장하고 싶어 Shift 누르고 클릭해라. 그럼 연장이 됩니다. 종료. 다시 한번 드릴까요? TR 엔터 두 번. 그리고 자를 부위 클릭하면 잘라지죠. 그런데 Shift를 누르고 클릭하면 연장이 된다는 거죠. 연장할 때는 오른쪽 부분을 클릭해야 된다. 왜? 오른쪽으로 연장이 돼야 되니까. 종료. 미러 갑니다. 미러. MI. 이런 명령어는 이제 능숙하게 사용하는 분들이 아마 이 강의를 들을 거라는 생각이 돼요. ATC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MI 엔터, 미러입니다. 미러. 자, 대칭 복사할 물체는 요 물체죠. 요거 선택하고 엔터. 자, 그럼 오른쪽에 생성되어야 되니까 어떻게 접어야 돼요? 중간에서 세로로 접어야 되죠. 그러니까 요 중심선의 세로 방향으로 두 점을 아무데나, 요 중심선 두 점 아무데나 클릭했으면 엔터. 그럼 끝나죠. 다시 한번. 자, MI 엔터, 물체 선택 엔터, 중심선 두 점 하나, 밑으로 둘 엔터. TR 엔터 두 번으로 선을 정리합니다. 드래그로 걸쳐서 지워주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그릴 수 있는 부위가 어딘가 봤더니 L 엔터. 자, 여기 끝점을 찍어서 밑으로 18 엔터. 종료. 다시 한번 L 엔터. 여기 끝점을 찍고 밑으로 18 엔터. 그리고 옆으로 와서 여기 끝점에다가 클릭하면 되겠죠. 18mm 주어졌죠, 지금 여기는. 네, 이런 식으로 했고요. 아, 또 어디가 주어졌나 봤더니 여기 평면도 보니까 이제 R25, 이거 라운딩 25가 바로 주어졌어요. 두 개. 2-R25, 2-R15라는 건 이제 두 군데죠, 두 군데. 네, R15짜리 두 개가 있다. 왼쪽, 오른쪽. 자, F 엔터, R 엔터. 기억나나요? 라운딩 하는 거예요. 필렛. F 엔터, R 엔터, 반지름은 15 엔터. 그러니까 두 군데니까 멀티플 M 엔터까지. 그리고 클릭해라. 여기도 클릭하고요. 종료. 자, 이런 명령어들이 기억이 안 나시면은요, 언제든지 매운탕의 오토캐드 2D 동영상 필렛, 라운딩 부분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보고 오세요. 대칭 복사 기억이 안 나면은 대칭 복사 항목을 찾아가서 보고 오시고요. 자, 갑니다.
자, 또 주어진 게 있습니다. 어디가 주어졌나 봤더니 일단 중심선이 주어졌어요. 자, 라인 엔터로요. 여기 중심이 올라가면 당연히 여기서도 같은 위치에 중심선이 있어야겠죠. 빨간색, 여기서 빨간색 보이죠 지금.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옵셋으로요. 30mm가 위에서부터 내려온 점에 MA 엔터 중심선으로 바꿔주기. 자, 여기 주어졌습니다 지금. 그쵸? 근데 여기서 원 파이 18. 자, 그럼 작은 원이 되겠죠 얘는. 자, 모델로 바꾸시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C 엔터로요. 중심 찍고 반지름 9가 되겠습니다. 작은 원은 주어졌어요. 근데 큰 원은요. 아무리 봐도 앞만 봐도 없어요. 앞만 봐도 사이즈가 없습니다. 그쵸? 없죠? 모르겠어. 그럼 넘어가는 거야. 자, 모르겠는데 어떻게 고민합니까 거기서? 나는 고민 안 해요. 예, 모르겠으니까 넘어갈게요 일단. 적당히 지워주시고 LEN 엔터, D 엔터, 3mm 엔터. 그래서 사방으로 3mm씩 길게. 지금 사이즈가 없으니까 못 그리잖아요. 그거 넘어갑니다. 자, 5 엔터, 18 엔터. 자, 위에서부터 18mm. 이건 주어졌어요. 저는 18mm가.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자 이거야.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치수가 나와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은 치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포인트를 왔다 갔다 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없는 것들은 위에서 선을 따야 되는 거고, 반대로 여기에 없는 것들은 밑에서 선을 따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을 이렇게도 따고, 여기서 이렇게 따서 내려오기도 해야 되고, 그죠? 지금 내가 대충 이제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식이에요. 치수가 없는 것들 이런 식으로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가장 심플하게 갑니다. 첫 번째, 라인 엔터. 자, 밑에 요놈은 가장 하단이라 했어요. 만들어 놨고요. 밑에서 두 번째 포인트는 요겁니다. 포인트라 하면은요, 딱 선이 끝나는 점, 요런 선이 끝나는 점, 또는 요런 선이 끝나는, 요런 걸 다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런 포인트에서 선을 따가면 되는 거야. 옆으로 하나, 여기도 하나. 그죠? 보니까 여기도 선이 끝나는 포인트죠? 여기도 하나, 옆으로 이런 식으로. 요 세로의 딱 끝점이잖아요, 그렇죠? 선이 딱 끝나는 점, 선이 만나는 점, 그렇죠? TR 엔터 2번. 필요 없는 부위는 잘라줍니다. 자르고요. 자, 도면을 봅니다. 이렇게. 밑에서 또 보니까 이제 하나, 둘, 세 개 가려졌네. 하나, 둘, 여기 네 개인데? 그럼 여기 좀,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네 개가 있었는데 왜 세 개지?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왜 네 개인지. 앞만 봐도 저는요, 세 개밖에 안 보여요. 근데 왜 네 개일까? 라고 고민해봤더니, 자,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앞서 시간에서 제가 원이 있으면은, 원의 4분점이 있죠. 원의 4분점 포인트예요. 원의 4분점은요, 북쪽과 남쪽은 요 방향으로 갔고 서쪽과 동쪽은 이 방향으로 간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앞에 3강, 4강에서 했잖아. 원이 있으면은 동서남북의 그 점을 4분점에 놨는데 그건 무조건 포인트예요. 원은 4개의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요, 여기 북쪽, 여기 이거 4분점이죠. 이거 원의 북쪽이잖아요, 그쵸? 요 놈이 옆으로 안 갔어요. 한번 가야 되는데. 그래서 총 4개 되는 거죠. 트림으로 이렇게 4개가 되는 거죠. 이래서 원의 북쪽을 사용 안 했죠. 동쪽과 서쪽은 어떻게 하냐? 이제 남쪽은 없으니까 남쪽은 안 따도 돼요. 동쪽과 서쪽은 이리 가는 게 아니라 동쪽과 서쪽은 위로 가야죠. 위로. 아까 내가 말했잖아. 원이 있으면은 동쪽과 서쪽은 세로 방향이고요. 항상 북쪽과 남쪽은 가로 방향이에요. 이렇게 포인트 따는 방향이. 이게 이제 접선 방향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북쪽과 남쪽은 가로 방향, 서쪽과 동쪽은 세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인트 딸 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동쪽과 서쪽은 세로 방향이니까 얘랑 관련이 있는 거죠. 얘랑. 근데 이제 그 북쪽 같은 경우는 가로라고 했으니까 얘랑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포인트를 딸 때. 그래서 결국은 원의 4분점을 쉽게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원의 4분점은 포인트다. 그래서 옆으로 선을 따놨습니다. 여기까지 왔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할 수 있는 게, 이제 요거 하나 더 할 수 있겠다. 위에서 18mm만큼 내놓은 요 놈도 옆에 가면은 하나의 포인트로서 역할을 하겠다. 여기까지도 내가 눈에 잘 보이는 부분입니다. 여기 딱 보이죠? 18mm가. 이렇게 같은 위치겠죠? 그리고 또 보자.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봤더니 여기 아까 전에 이제 우측면도 이거 기억 잘해야 돼요. 자, 위에서부터 18mm가 또 내려와 있어요. 평면도에도. 요 놈이 옆으로 가면은 오른쪽에서 18mm 되겠죠. 여기 오른쪽에서부터 18mm 되겠죠.
위에서부터 18mm니까 오른쪽 18mm. 이건 뭐 눈에 보여. 이것도 눈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좀 더 트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가 선이 없고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한번 트림을 해볼게요. 순서상 보면은 얘가 이쪽이 없는 거고 얘는 이쪽이 없는 거네요. 이렇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히든 선으로 바꿔놓으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대로 뒀다가는 헷갈리니까 이제 이 정도 그렸으면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자, TR 엔터 두 번으로 여기도 필요가 없네요. 그러니까 약간 틀린 그림 찾기라고 생각하고 좀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아직은 완성이 안 됐어요. 좀 보면 여기 좀 짧죠, 얘가. 여기 좀 길고. 그쵸? 여기 이제 좀 이따 완성할 거예요. 됐고요. 이제 평면도 좀 갑시다. 자, 여기 이제 평면도는 이제 여기 정면도의 관계가 좀 많은데 가장 오른쪽이 오른쪽 선이고, 그쵸? 가장 왼쪽이 왼쪽 선입니다. 그럼 가장 오른쪽으로부터 두 번째 여기입니다. 요 놈이 올라가죠. 반대는 왼쪽에서 두 번째 요 포인트, 끝나는 포인트, 그쵸? 올라가면 여기 되겠고요. 그리고 트림으로 잘라내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얘하고 얘는 들렛으로 지우겠습니다. 딱 봐도 여기 하나 만들어요. 요거랑 요거죠, 그쵸? 그 다음에가 뭐냐면은 요거 이거 다음으로 있는 거는 지금 이건 지금 잠깐만 눈에 보이게끔 할게요. 요건 이제 땄는데 이거 다음으로 있는 게 뭐냐면 요 점이에요. 요 점. 요 점. 그쵸? 요것도 이제 선이 끝나는 점 맞죠? 지금 요 대각선이 끝나는 점이죠. 또는 이 수평선이 끝나는 점이기도 하고, 그쵸? 자, 요 점이 올라가면은 여기서 선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반대는 여기죠.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거 잠깐 지울게요. 요거. 자, 지금 보면은 이 선 다음으로 있는 선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이 선 다음으로 있는 거는 얘가 아니라 잘 보면 얘예요. 얘. 요 선이에요. 요 선. 요 선, 요 선. 헷갈리면 안 돼. 맞죠? 이 선이죠. 순서상. 근데 그 선, 즉 이 선과 이 선 사이에 원이 있어요. 즉 이 선, 지금 이 선하고 이 선을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이 선하고 이 선 사이에 원이 있는 거야. 반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 선 사이에 있다는 건 충분히 내가 이제 이해를 했어. 그러면은 이거야. 봐보세요. 자, EX 엔터 두 번을 해서 중심선을 끝까지 연장을 해요. 일단 이렇게. 그리고 C 엔터로요. 자, C 엔터를 하고 여기 중심을 찍어. 자, 중심 찍었어요. 그리고 한쪽의 끝점이 요 점이죠. 또는 반대쪽 이쪽을 찍어도 되고요. 포인트는 내가 반지름 몇인지 모르지만 포인트는 찾은 거 아닙니까? 그 포인트를 클릭하시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C 엔터를 하고 중심을 찍고 수평 방향으로 끝점을 클릭해주면 거기에 맞는 원이 생성되더라.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놈의 반지름은 몇인지 몰라요. 몰라도 되는 거고요. 그릴 수 있으니까. 자, TR 엔터 두 번으로 선을 정리합니다. TR 엔터 두 번으로 선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좋았어. 자,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여기까지 됐으니까 지금 여기 됐고 여기 됐으니까 그 다음으로 안쪽으로 들어오면 원의 4분점이 있다 그랬죠? 아까 전에 원의 4분점이 왼쪽, 그리고 원의 4분점은 동쪽도 있죠? 반대가 이제 딱 대칭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R 엔터 두 번으로 선을 지워주시면은 요 두 개는 숨은 선이 되겠더라. 이렇게는. 자, 이렇게 해서 지워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다 됐어. 얼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EX 엔터 두 번으로요. 선을 연장 좀 할게요. 연장할 부분은 위아래로 좀 연장을 하시고요. LEN 종료하시고요. LEN 엔터, DE 엔터, 3mm 엔터를 해서 살짝 연장을 좀 시키겠습니다. 중심선 항상 연장을 잘 하셔야 돼요. 됐고요. 그 다음에 좀 보면은 요런 부위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모델선을 이렇게 모델선을 가다가 갑자기 여기서는 이제 숨은 선을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렇게 이런 선들은 어떻게 바꾸냐면은 TR 엔터 두 번으로요. 이렇게 이쪽 양쪽 경계를 먼저 잘라줘요. 얘가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 그럼 EX 엔터 두 번으로 오른쪽 왼쪽 다시 연장을 해. 그럼 이제 얘만 또 단독으로 잡아서 얘를 숨은 선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약간 잔머리 굴린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우측면도 한번 가봅시다. 정면도 아직 남았구나. 여기 히든 선으로요. 작은 원의 서쪽과 작은 원의 동쪽이죠. 그리고 작은 원의 북쪽과 작은 원의 남쪽이 또 옆으로 가야 되고요.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선 두 개 그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를 보면은요, 굉장히 지금 연관성이 좀 높은 게, 지금 위치가 여기 있잖아요. 그놈이 그대로 내려오면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 있죠? 그놈이 그대로 옆으로 가면은 여기 있는 거죠. 예. 자, 이렇게 가서 내려오면은 이렇게 한 바퀴 딱 돌렸을 때 서로 이렇게 만나고 있어야 돼요. 같은 위치에 있다. 이게 증명이 되는 거죠. 같은 위치에 있다. 예. tr 엔터 두 번으로 잘라내시면은 이렇게 얘는 지워도 되고요. 이것도 딜렛으로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 요거 짤막한 거 요거 하나, 요 정도에 생성되는데, 요거 어떻게 하느냐? 지금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 있는 수문서는 어떤 거랑 관련이 있다? 요 작은 원이랑 관련이 있다. 얘는 어디서? 정면돼서 요거랑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위치상 보면은, 그쵸? 네. 그럼 여기에 있는 요 놈들은, 요 위에 있는 이 덩어리는 옆으로 연결하면은, 지금 내가 애로 인해서, 지금 요 형상의 바닥선을 이용해서 지금 만든 선이거든요, 여기가. 위치상 보면 같은 놈이거든. 같은 놈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위로 올리면 얘는 뭐였냐면요. 위로 올리면은, 여기에 원이었어요, 원. 여기서는 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형상이 위로 올리면은, 걔를 이용해서 원을 만든 거거든요, 지금 원. 이렇게. 큰 원을. 그쵸? 즉, 이 큰 원이 앞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 옆에서 보이면 또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근데 옆에 게 아직 완성이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연관성을 따져보면은, 이 놈의 가장 남쪽, 이곳 4분점이겠죠. 가장 남쪽이 옆으로 가면은, 거기서 내려오는 선이더라. 그 놈이 바로 이 놈이었더라.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MA 엔터로 정리를 해보면은, 같은 놈이니까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 되게 단순한 원리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 덩어리는 옆에서는 이 덩어리야. 어때? 위치가 같나요? 위치 같잖아, 지금. 같은 높이에 있잖아요, 지금. 요 범위 안에 같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덩어리가 위로 올리면 어떤 덩어리? 이 덩어리야. 네, 보면 이제 흰색 선만 딱 따라가 보면은 이놈이라는 거예요, 이놈이라는 거죠, 그쵸? 그게 옆으로 가면은 똑같은 범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부터 여기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보면은, 그쵸? 같은 위치, 같은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지금이 이해가 안 돼도 좀 더 진행되면은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아직은 제가 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그렇다면은 그냥 이번 포인트 위치상 보면은 이제 원의 4분점 포인트가 하나 남았으니까, 그쵸? 돌아가 볼까요? 돌아가서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을 앞으로는 해야 돼요. 근데 뭐 6강, 7강, 8강, 10강 계속 갈 거예요. 근데 그때 가면서 점점 이 방법을 계속 쓸 거예요. 그때 한 10강 정도 지나면은 이 방법을 터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그냥 그 방법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밑에서부터 보면은 그 다음 포인트가 요거 원 4분점, 원의 4분점 요게 가야 되거든요. 원의 4분점, 그쵸? 원의 4분점을 아직 사용 안 했어요. 말했잖아요. 내가 원의 북쪽과 남쪽은 동쪽으로 간다고. 네, 또 지웠나? 네. 원은 북쪽과 남쪽은 동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은 남쪽으로.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은 가로 방향, 서쪽과 동쪽은 세로 방향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원이 이제 위쪽은 없고 아래쪽만 있잖아요. 그럼 위는 딸 필요가 없는 거죠. 아래쪽만 눈에 보이는 것만 그대로 딱 가면 돼요. 남쪽을 그대로 옆으로 가서 그대로 내려오면 이렇게. 얘밖에 없거든요, 포인트가. 그쵸?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무식한 방법이지만 간단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이 방법이 결코 이제 생각 안 하고 하기엔 참 편한 방법이긴 한데, 도면이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솔직히 이 방법은 조금 한계가 보여요. 왜냐면 실수도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1, 2, 3, 4 이 순서만 세서 하는 분들은 도면이 조금 복잡해지면은 좀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잘하는 분도 있지만, 약간 내가 앞서 설명한 게 약간 연관성 있게 찾아내는 방법을, 결국은 그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결국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터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도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머릿속으로 투상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계속 누적이 되면은, 실력이 누적이 되면은 그 방법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도면을 완성해 봤습니다. 중심선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중심선 같은 경우는 여기 가로의 중심선이 가서 이렇게 내려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tr 엔터 두 번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len de 3mm 위아래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6강에서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ATC 문제는 조금 이제 그 공식이 좀 많이 나와요. 지금 이거는 되게 단순한 공식이라 보면은 여기서 이제 약간의 공식이 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이제 그런 공식들이 하나씩 추가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